따라 내려온다는 거죠. 밑에 하얀색 글씨로 떠났지만 결과론적으로 나스닥하고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디커플링으로 움직일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커플링으로 움직여요. 커플링으로 움직이고 나스닥 비트코인이 커플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100위권 종목들은 현재가 대비 뭐 엔비디아, 테슬라 다 포함되겠죠. 뭐 팔란티어 현재가 대비 마이너스 30%에서 50%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현재. 해서 현재 시점에서는 선물, 뭐 나스닥 해외 선물 매매하시는 분은 매도 포지션을 길게 단기적으로 수익을 잘라내는 게 아니라 매도 포지션을 진입을 하고 손절라는 좀 러프하게 잡고 수익을 추세를 타고 길게 끌고 가는 전략을 취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거나 아니면 뭐 현물을 잡고 계신 분들 있죠. 뭐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 보유자분들은 현재 구간에서는 물량을 줄이는 게 맞아 보이는 시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개인들은 또 이런 말을 하는 걸 싫어하죠. 뭐 대부분 유튜버 분들도 증시를 뭐 장기 조정 뒤에 다시 상승할 거다 이렇게 말을 많이들 하죠. 왜냐면 저처럼 이제 증시가 하락할 거라고 하면 뭐 조회수도 많이 안 나오고 구독자 수도 많이 증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좋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현실을 직시를 해야 되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그러니까 본인 자산이 최대 마이너스 30%에서 50%까지 다시 한번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해서 시가총액 상위 보유자분들은 보유 주식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를 해서 다시 한번 쇼크를 받고 증시가 관세 쇼크 저점 이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 현금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진입하게 되면 평단가를 현저히 낮출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강성 주주분들 있죠. 주식을 그냥 팔지 않고 그냥 보유하고 싶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말하는 해칭 전략도 있어요. 주식이 하락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포지션의 손실이 나겠지만 자, 보시는 차트는 나스닥 컴포지트 인덱스 장기 차트이고 2020년도부터 차트이죠. 근데 대부분 보시게 되면 나스닥 100 인덱스 차트를 많이 보시는데 뭐 나스닥 컴포지트 인덱스 차트가 약간 생소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일단 방향 자체는 같고 일단 수치만 약간 틀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나스닥 컴포지트 인덱스 차트는 뭐냐면 나스닥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약 3,000개의 보통주의 시가총액을 가중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평단가죠. 평단가로 산출하는 대표적인 미국 지수 중에 하나죠. 물론 여기에도 물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스닥 100 인덱스 차트 또한 시가총액 상위 100위 기업의 주가 지수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거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아마존,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틀린 거는 이제 100개의 시가총액을 산출을 했느냐 아니면 3,000개의 기업의 시가총액을 산출을 했느냐에 틀린 거죠. 뭐 수치값만 틀리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뭐 저 같은 경우는 나스닥 컴포지트 인덱스 차트를 보고 있느냐 일단 기술적 분석상 나스닥 100 인덱스 차트보다는 나스닥 컴포지트 인덱스 차트의 기술적 분석상 지지와 저항을 잘 타고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보시는 차트는 이제 장기 차트죠. 장기 차트이고 이제 기술적 분석은 되게 많죠. 뭐 지지 저항, 뭐 상승 추세, 하락 추세, 뭐 기타 등등 많이 있지만 일단은 보시게 되면 이제 기술적 분석, 특히 추세 매매를 하실 때는 중요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작도나 아니면 중요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작도 이런 구간에서의 추세선을 연결을 해야지만 추세선에 주가가 진입을 했을 때 그 지지에서의 반발력과 아니면 저항에서의 매도 압력이 강하다라는 거죠.
자, 1번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면 일단 1번 구간은 2020년도 초반에 코로나19 쇼크가 터졌죠. 코로나19 쇼크가 터지면서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했던 저점 구간이 1번 구간이에요. 좀 좌측에 보이는 1번 구간이고, 자, 그럼 2번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 1번에서 2번을 연결을 했죠. 1번에서 2번을 연결했는데 2번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면 미국에서 양적 완화 이후에 3번 구간까지 끌어올렸다가 3번 구간에서 금리 인상을 실행을 하면서 시중에 풀어냈던 유동성 자금을 회수를 하면서 전 세계 증시가 단기간 또 폭락을 했죠. 그 폭락을 했던 저점 구간이 금리 인상 쇼크의 저점 구간이 2번 구간이에요. 그래서 1번 구간 코로나 쇼크의 저점과 금리 인상 쇼크의 저점 구간을 노란색 선상의 추세로 작도를 하고, 되게 의미 있는 구간이죠. 코로나 쇼크의 저점과 금리 인상 쇼크의 저점을 작도를 하고 나서 추세선 복사를 해서 3번 구간에 갖다 붙인 거죠. 동일선상으로 움직이는 추세선을 복사를 해서 3번 구간에 갖다 붙인 거고, 이 3번 구간은 또 어떤 구간이냐? 1번 구간에서 양적 완화를 실행을 해서 미국에서 코로나 쇼크가 터지고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폭락을 하니까 경기를 부양하고자 양적 완화를 실행을 했고, 그로 인해서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넘쳐났죠. 유동성 자금이 넘쳐나서 갈 곳 없는 유동성 자금이 비트코인 및 전 세계 증시에 유입이 되면서 폭발적으로 상승을 시켜서 신고가를 갱신을 했죠. 그 구간이 3번 구간이에요. 1번, 2번 구간의 추세선을 작도를 해서 3번 구간에 갖다 붙이게 되면 상단과 하단의 각이 동각으로 움직이는 동각 추세가 연결이 된 거죠. 연결이 된 거고, 그럼 4번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 자, 1번, 2번 구간에서 작도를 해서 3번 구간에서 동일선상으로 움직이는 작도를 붙여넣게 되면 4번 구간이죠. 기간으로 따지게 되면 작년 2024년도 12월 16일 어떻게 보면 기술적 분석상 나스닥이 있어서 기술적 분석상 가장 강한 저항 자리인 4번 구간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이 4번 구간이 어떤 거냐면 나스닥 기술적 분석상 가장 강한 동각 추세 상단 저항을 돌파 실패 후에 관세 쇼크 폭탄이 터졌죠. 트럼프의 관세 쇼크 폭탄이 터지면서 단기적으로 증시가 폭락을 하고, 그러고 나서 트럼프가 또 관세를 유예해 준다고 해서 V자 반등이 나온 시점이죠. V자 반등이 나온 시점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술적 분석상 가장 강한 동각 저항이 상단 저항인데, 단기적으로 지금 이 빨간색 동그라미 구간이 뭐냐면, 뭐 단기적으로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를 한다고 하더라도 위로 남아있는 상승 공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죠. 일단 정고 저항도 걸려 있고,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증시가 약간 쇼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이 뭐 전쟁이 완화가 된다고 해서 다시 한번 뭐 증시가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고 해서 정고점을 돌파를 한다고 하더라도 돌파 후에 위로 상승 구간이 많이 없다라는 거죠. 위로 상승 공간이 많이 없는데 밑으로 일반적으로 1번, 2번을 작도를 하고 3번, 4번의 저항을 맞고, 지금 다시 한번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5번 저항 구간까지, 5번의 지지 구간까지 하락할 수 있는데, 일단 위로 상승할 수 있는 상승 공간보다는 밑으로 뺄 수 있는 하락 공간이 많이 남았다는 거죠. 만약에 이 추세선 하단 지지 라인을 확인하러 내려간다면 최소 2번의 관세 쇼크 폭락의 저점 구간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지금 위로 상승 공간이 없고 해서,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나스닥이 하락을 하게 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다 따라 내려온다는 거죠. 밑에 하얀색 글씨로 떠났지만 결과론적으로 나스닥하고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디커플링으로 움직일 수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커플링으로 움직여요. 커플링을 움직이고 나스닥 비트코인이 커플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미국의 시가총 상위 100위권 종목들은 현재가 대비 뭐 엔비디아, 테슬라 다 포함되겠죠. 뭐 팔란티어 현재가 대비 마이너스 30%에서 50%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현재. 해서 현재 시점에서는 선물, 뭐 나스닥 해외 선물 매매하시는 분은 매도 포지션을 길게 단기적으로 수익을 잘라내는 게 아니라 매도 포지션을 진입을 하고 손절라는 좀 러프하게 잡고 수익을 추세를 타고 길게 끌고 가는 전략을 취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거나 아니면 뭐 현물을 잡고 계신 분들 있죠. 뭐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 보유자분들은 현재 구간에서는 물량을 줄이는 게 맞아 보이는 시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개인들은 또 이런 말을 하는 걸 싫어하죠. 뭐 대부분 유튜버 분들도 증시를 뭐 장기 조정 뒤에 다시 상승할 거다 이렇게 말을 많이들 하죠. 왜냐면 저처럼 이제 증시가 하락할 거라고 하면 뭐 조회수도 많이 안 나오고 구독자도 수도 많이 증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좋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현실을 직시를 해야 되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그러니까 본인 자산이 최대 마이너스 30%에서 50%까지 다시 한번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해서 시가총 상위 보유자분들은 보유 주식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를 해서 다시 한번 쇼크를 받고 증시가 관세 쇼크 저점 이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 현금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진입하게 되면 평단가를 현저히 낮출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강성 주주분도 있죠. 주식을 그냥 팔지 않고 그냥 보유하고 싶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말하는 해칭 전략도 있어요. 주식이 하락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포지션의 손실이 나겠지만 자, 보시는 차트는 나스닥 컴포지트 인덱스 장기 차트이고 2020년도부터 차트이죠. 근데 대부분 보시게 되면 나스닥 100 인덱스 차트를 많이 보시는데 뭐 나스닥 컴포지트 인덱스 차트가 약간 생소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일단 방향 자체는 같고 일단 수치만 약간 틀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나스닥 컴포지트 인덱스 차트는 뭐냐면 나스닥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약 3,000개의 보통주의 시가총액을 가중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평단가죠. 평단가로 산출하는 대표적인 미국 지수 중에 하나죠. 물론 여기에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등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스닥 100 인덱스 차트 또한 시가총액 상위 100위 기업의 주가 지수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거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아마존,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틀린 거는 이제 100개의 시가총액을 산출을 했느냐 아니면 3,000개의 기업의 시가총액을 산출을 했느냐에 틀린 거죠. 뭐 수치값만 틀리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뭐 저 같은 경우는 나스닥 컴포지트 인덱스 차트를 보고 있느냐 일단 기술적 분석상 나스닥 100 인덱스 차트보다는 나스닥 컴포지트 인덱스 차트의 기술적 분석상 지지와 저항을 잘 타고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보시는 차트는 이제 장기 차트죠. 장기 차트이고 이제 기술적 분석은 되게 많죠. 뭐 지지 저항, 뭐 상승 추세, 하락 추세, 뭐 기타 등등 많이 있지만 일단은 보시게 되면 이제 기술적 분석, 특히 추세 매매를 하실 때는 중요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작도나 아니면 중요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작도 이런 구간에서의 추세선을 연결을 해야지만 추세선에 주가가 진입을 했을 때 그 지지에서의 반발력과 아니면 저항에서의 매도 압력이 강하다라는 거죠. 자, 1번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면 일단 1번 구간은 2020년도 초반에 코로나19 쇼크가 터졌죠.
코로나19 쇼크가 터지면서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했던 저점 구간이 1번 구간이에요. 좀 좌측에 보이는 1번 구간이고, 자, 그럼 2번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 1번에서 2번을 연결을 했죠. 1번에서 2번을 연결했는데 2번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면 미국에서 양적 완화 이후에 3번 구간까지 끌어올렸다가 3번 구간에서 금리 인상을 실행을 하면서 시중에 풀어냈던 유동성 자금을 회수를 하면서 전 세계 증시가 단기간 또 폭락을 했죠. 그 폭락을 했던 저점 구간이 금리 인상 쇼크의 저점 구간이 2번 구간이에요. 그래서 1번 구간 코로나 쇼크의 저점과 금리 인상 쇼크의 저점 구간을 노란색 선상의 추세로 작도를 하고, 되게 의미 있는 구간이죠. 코로나 쇼크의 저점과 금리 인상 쇼크의 저점을 작도를 하고 나서 추세선 복사를 해서 3번 구간에 갖다 붙인 거죠. 동일선상으로 움직이는 추세선을 복사를 해서 3번 구간에 갖다 붙인 거고, 이 3번 구간은 또 어떤 구간이냐? 1번 구간에서 양적 완화를 실행을 해서 미국에서 코로나 쇼크가 터지고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폭락을 하니까 경기를 부양하고자 양적 완화를 실행을 했고, 그로 인해서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넘쳐났죠. 유동성 자금이 넘쳐나서 갈 곳 없는 유동성 자금이 비트코인 및 전 세계 증시에 유입이 되면서 폭발적으로 상승을 시켜서 신고가를 갱신을 했죠. 그 구간이 3번 구간이에요. 1번, 2번 구간의 추세선을 작도를 해서 3번 구간에 갖다 붙이게 되면 상단과 하단의 각이 동각으로 움직이는 동각 추세가 연결이 된 거죠. 연결이 된 거고, 그럼 4번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 자, 1번, 2번 구간에서 작도를 해서 3번 구간에서